땡땡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보합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심하던 시절엔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검증해야죠. JTBC 팩트체크에 제보해도 쉽네요. 새날에서 대신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의원님, 송호창, 안철수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팩트체크가 아니라도 새날 같은 팟캐스트에서 대선 때까지 언급만 해줘도 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같이 순진한 척 실실 쪼개면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끔찍합니다. 예, 땡땡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메일은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당시 지역구를 양보하던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로 발언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시던 그 안철수님께서 노회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게 됐는데 전화를 해서 딱히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정치인 안철수니까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일면식도 별로 없는 사이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곧이어 YTN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했다면서요? 안철수 씨하고 통화하고 합의했다면서요? 라고 기자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던 시점인 거죠.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을 잃고 나서 그 지역구를 안철수가 들어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보고요. 제보라면 제보고 그 음성은 제가 따로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는. 예, 최근에는 또 그쪽 관계자를 시켜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다, 미안하다, 좀 사과도 애매한 사과를 전혀 못했는데, 사실 그때 조금 경분했었죠. 왜냐면은, 노원병이 제 사유지도 아니고, 또 우리 진보정의당의 독점적인 지역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은 좀 냉정하게 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죠. 안철수 씨도 출마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이제 정치 평론식으로 보자면 그 사람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곳을 돌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지역에 굳이 오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의 그 주요 간부 그 의원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솔직히 여기에 이번에 선거가 3개 치러지는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노고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이유가 진보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우리를 도와줬던 당이다. 자기들은. 두 번째, 여기는 진보정의당에서 억울하게 의석을 빼앗긴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 도전하는 것은 도전권은 진보정의당에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은 대선 패배의 또 미안함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그렇게 꼭 한 명 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충남, 부여, 청양 나가면 떨어지는 게 분명한 그 지역에 차라리 후보를 내고 야권연도의 또 하나의 축인 안철수 교수 쪽은 부산정도 여기 가면 성산도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 이렇게 하는 단일화가 셋 다 윈윈하는 단일화다라고 자기들 생각이라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노원병에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냉정하게 보면은 문제는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굳이 하겠다면은 그런 이제 나쁜 여론 가지고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건 뭔가면은 평소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전화 내용은 그냥 안부 전화. 근데 제가 전화 받을 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점심을. 제가 하고 전화 끊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방금 누구하고 통화한 줄 알았는데 누군데 안철수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 한국에 왔는데 아니 미국에서 전화했다. 왜 전화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전화를 그냥 했을까?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노원에 출마해서 전화한 건지 내가 제 아내한테
아니면 영도에 출마해서 나한테 전화한 건지, 아니면은 출마는 이번에 안 하지만 좀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으로서 통큰 정치를 위해서 큰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저에게 위로 삼아 전화한 건지, 전화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방금 안철수 교수랑 국제통화했었죠. 그리고 노병 출마를 양해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 안철수 캠프 관계자한테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캠프 관계자 모 의원에게 전화를 바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되느냐? 당신들이 이런 하지도 않은 대화를 꾸리고 다니느냐 했더니 또 자기들은 두 사람 통화한 내용은 통화했다는 사실은 그 송호창 의원이 본인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자기 캠프에서도. 캠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단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전화는 뭐냐니까, 아, 기자가 넘겨짚은 거라요. 기자가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30분 후에 자기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노병 전화 양해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또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나한테는 기자가 넘겨짚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과정이 저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마음으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는 걸 대놓고 욕을 하기도 좀 그렇죠. 속은 상하더라도. 근데 이걸 우리를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그쪽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28일날 후보 나가는 걸로 결정한다는 전국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3월 4일부터 후보를 확정시켜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게, 우리가 후보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급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출마 선언을,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자기 입으로 출마 선언 안 하고 남을 시켜가지고 출마 선언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왜 그럼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본인이 들어서 직접 하면 될 일을. 이런 과정이 너무 좀 예의에도 정치 도의에도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회를 배운다는 게 욕부터 배운다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나쁜 어떤 그런 정치 행태부터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 그런. 옛날에 우리 민주당 대표 하실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 그리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이번 개헌 때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물론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11월에 우리 비폭력 평화혁명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을 합칠 적에 그 당 강령 관련해가지고 뭐 5.18이라든지 6.15 이것을 빼자는 주장을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안철수가 그 강령을 빼자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발언들하고 겹쳐져서 안철수는 이와 같이 민주화 운동 전체에 대한 사고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금태섭 의원이
그걸 빼자고 한 것이지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오히려 말렸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음해다. 이제 이렇게 받아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금태섭.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당에 있으니까 그쪽 당 가서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쪽 당에 가서 진짜로 이제 물어봤어. 금태섭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냐?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넣자고 했는데 네가 빼자고 했다며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그냥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뭐 있었던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안철수로부터 그것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빼자고 주장을 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것은 안철수로부터 오더를 받은 윤영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빼자고 해서 그랬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금태섭 쪽에서 해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보수성이라든지 MB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5.18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보수 확장하려고 하는데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그런 포지션이 존재했다라는 느낌이고 국민의당이 총선 때 호남에서 이제 선전하니까 야 안철수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뭔 짓을 했는데 거기서 찍어주고 그러냐 하면서 되게 분노했던 이런 것들은 호남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화의 정신적인 바탕은 4.19도 있겠지만 5.18이에요. 5.18 진상규명이 80년대를 관통하다가 87년에 결국에는 6월 항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던 거고. 개헌도 됐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그냥 강령에 삭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나온 팩트로는 안철수는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다 이러고 아니에요. 그 대표로서는 이런 게 있거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절대 권력인 독재자가 자기 측근이 저 새끼 담궈버릴까요? 하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긍정이 돼버리는 그런 모양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보스가 그걸 내가 얘기해야 알아먹냐 이 새끼야. 그런 말도 안 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법적인 뭔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긍정이에요 그게. 자, 이게 금태섭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를 잠깐 짧게 읽어드릴게요. 윤영관 전 장관이 안철수 당시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인데 정강정책을 담당한 윤영관 전 장관이나 당헌당규를 담당한 이계한 전 의원 모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철수 중앙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습니다.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왜냐면 그 당시는 의원 둘밖에 없었으니까 밑에 누구 일 대신 봐줄 사람이 없었어.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직접 금태섭하고 둘이서 꼬마당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118대 2의 지분으로 갔다가 이거를 엎어치기가 된 거죠. 엎어쳐서 반으로 반띵을 하는 역사상 없었던 아주 빅딜을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조건을 걸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 입 말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안철수하고 금태섭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너 아니면 너. 그러니까 A 아니면 B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걸 누가 했다는 거야? 처음에 안철수가 나 아니야. 금태섭이야. 라고 했는데 금태섭이 뭔 소리야. 안철수에게서 나온 것이 이제 윤영관이라는 사람의 실행자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나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원 당규 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국가로 치면 왜 헌법의 앞에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3.1 정신 뭐 이런 걸 이제 쭉 쓰잖아요. 뭐 민주화 운동의 이 역사를 이렇게 앞에 몇 줄을 딱 요약해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당원 당규 그 당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거기에 6.15 공동선언에 대한 거라든지 5.18 이거 뺀다라는 거는 자신은 거기로부터 기반하지 않는다.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말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던 안 후보의 조치를 기다렸는데 밤이 늦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강정책에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주장을 철회했다면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분명한 해명을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대선 토론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하던 모습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었다는 그게 있어요. 전혀 여유가 없어 보였던. 저기 네. 그 4년 전에 오버랩 때잖아요. 4년 반 전에. 제 동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안철수 후보의 5.18 당 강령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잘 평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유가 진보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우리를 도와줬던 당이다. 자기들을. 두 번째, 여기는 진보정의당에서 억울하게 의석을 빼앗긴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 도전하는 것은, 도전권은 진보정의당에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은 뭐 대선 패배의 또 미안함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그렇게 꼭 한 명 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충남, 부여, 청양 나가면 떨어지는 게 분명한 그 지역에 차라리 후보를 내고 야권연대 또 하나의 축인 안철수 교수 쪽은 부산 정도 여기 가면 성산도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 이렇게 하는 단일화가 셋 다 윈윈하는 단일화다라고 자기들 생각이라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노원병에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냉정하게 보면은 문제는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굳이 하겠다면은 그런 이제 나쁜 여론까지도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건 뭔가면은 평소에 서로 뭐 이렇게 친하게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땡땡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보합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심하던 시절엔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검증해야죠. JTBC 팩트체크에 제보해도 쉽네요. 새날에서 대신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의원님, 송호창, 안철수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팩트체크가 아니라도 새날 같은 팟캐스트에서 대선 때까지 언급만 해줘도 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같이 순진한 척 실실 쪼개면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끔찍합니다. 예, 땡땡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메일은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당시 지역구를 양보하던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로 발언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시던 그 안철수님께서 노회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게 됐는데 전화를 해서 딱히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정치인 안철수니까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일면식도 별로 없는 사이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곧이어 YTN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했다면서요? 안철수 씨하고 통화하고 합의했다면서요? 라고 기자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던 시점인 거죠.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을 잃고 나서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철수 캠프 관계자들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캠프 관계자 모 의원에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되느냐? 당신들이 이런 하지도 않은 대화를 꾸리고 다니느냐 했더니 또 자기들은 두 사람 통화한 내용은 통화했다는 사실은 그 송호창 의원이 본인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자기 캠프에서도. 캠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단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전화는 뭐냐니까 기자가 넘겨짚은 거라요. 기자가 자기들은 얘기하는. 그리고 30분 후에 자기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노원병 전화 양해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또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나한테는 기자가 넘겨짚은 거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과정이 저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마음으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는 걸 대놓고 욕을 하기도 좀 그렇죠. 속은 상하더라도. 근데 이걸 우리를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그쪽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28일 날
후보 나로 결정한다는 전국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역구를 안철수가 들어올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제보고요. 제보람 제보고 그 음성은 제가 따로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는. 예, 뭐 최근에는 또 뭐 그쪽 관계자를 시켜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다, 뭐 미안하다, 좀 사과도 애매한 사과를 전혀 못했는데 사실 그때 조금 경분했었죠. 왜냐면은 노원병이 뭐 제 사유지도 아니고 또 우리 진보정의당의 독점적인 지역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은 좀 냉정하게 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죠. 뭐 안철수 씨도 출마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이제 정치 평론식으로 보자면 그 사람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곳을 돌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뺏긴 지역에 굳이 오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의 그 주요 간부 그 의원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솔직히 여기에 이번에 선거가 3개 치러지는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노고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이유가 왔고 전화 내용은 그냥 안부 전화. 근데 제가 전화 받을 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점심을. 제가 뭐 하고 전화 끊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방금 누구하고 통화한 줄 알아? 누군데? 안철수 교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 한국에 왔나? 아니 미국에서 전화했다. 왜 전화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전화를 그냥 했을까?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노원에 출마해서 전화한 건지, 내가 제 아내한테 아니면 영도에 출마해서 나한테 전화한 건지, 아니면은 출마는 이번에 안 하지만 좀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으로서 통큰 정치를 위해서 큰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저에게 위로 삼아 전화한 건지, 전화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방금 안철수 교수랑 국제통화했었죠. 그리고 노병 출마를 양해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